2단원 급수 볼게요. 급수는 일단은 무한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한합. 무한히 계속 더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수열 AN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A1, A2, A3 더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n항까지 합 이런 걸 많이 다뤘었는데 n항을 지나서 a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무한대항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거를 수열 AN의 급수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얘는 더한다라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었잖아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여기 앞에는 일반항을 쓸 거야. AN 이렇게 쓸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지 써야 되죠. 근데 시작이 A1이니까 n이 1부터고 무한대항까지 계속 더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뭘 쓰면 좋겠어? 무한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거를 수열 AN의 급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막 더해 나가면서 계산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항까지 합을 이용해서 더할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하면 이게 n항까지 합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n이 뭘로 바뀌면 좋겠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n이 무한대로 바뀌면 좋겠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앞에 붙어주면 되잖아. 그 기호가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바뀌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n항까지 합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SN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급수에서 이 SN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고 그래요. 부분합. 급수는 무한대항까지 합인데 n항까지 합이니까 일부죠. 일부라서 우리가 SN을 앞으로는 부분합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급수의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이 SN이니까 부분합의 극한으로 급수의 합을 구한다 이런 얘기야. n항까지 합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무한대항까지 합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는 일반항의 극한이니까 극한이잖아 극한. 극한이니까 얘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뭐하고 뭐죠? 수렴.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S로 수렴한다고 하면은 이 S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이라고 그래. 합. S를 합이라고 하고 합이 있으니까 이제 합이 존재하는 거죠.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하면은 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산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발산 이렇게 있죠. 부분합의 극한이 발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별거 아니네요. 그쵸? 무한대항까지 더한다라는 게 급수고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구한다. 여러분들 SN 구하면은 다 극한 취하면 극한값이 있으면 합이 존재하는 거고 극한값이 없으면 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AN을 N이라고 잡아줘. AN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AN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N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합이 존재할 것 같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1, 2, 3, N 이렇게 더해 나가자는 거죠. 계속 무언가가 더해지는데 수렴하겠어? 합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죠. 얘는 당연히 발산한단 말이야.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원래 어떻게 풀라고 지금? 리미트 SN으로 문제 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이 n이면 SN 어떻게 구해? 시그마 k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2차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급수가 발산하는 거야. 급수가 발산하면 어떻게 된다?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렴하는 경우 하나 해보죠.
수렴하는 경우 하나 해볼게요. 1반항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야.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합을 구할 때 일단 얘는 합은 존재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무언가를 더했을 때 어떤 값으로 다가가려면은 뭔가를 더해도 얘가 숫자가 안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뭔가 어떤 값으로 다가갈 거면 나중에는 얘를 더해봤자 안 커지는 거랑 똑같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일반항이란 얘가 극한값이 뭐가 돼야 될까?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야지 나중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수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나중에 0에 거의 가까운 수를 더하면 안 커지고 어떤 값으로 다가가고 걔가 급수의 합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 극한이 일단 0인 거는 맞아요. 맞죠? 얘 극한 0이죠. 그러면 합이 존재할 것 같아 일단 느낌이. 그럼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얘 n항까지 합 어떻게 구하죠? 이거 n항까지 합? 그치. 부분분수의 변형 이용해야 되잖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일단 이렇게 바꿔놓자. an을.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해야 돼? n항까지 합.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n 집어넣으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어. 그럼 얘 극한 구하면은 존재하면 합이 있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합이 없는 거야. 지어보자. 이렇게 됐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뭐죠 지금? 얘는 1이고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얘는 0이잖아. 극한이 1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수렴했죠. 수렴하면은 합이 존재하는 거고 합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급수가 수렴하고 합은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면은 합이 무조건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볼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을 이렇게 줘볼게요. 일반항의 극한 어때요 지금?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얘도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나중에는 정말 작은 수를 더하는 거라는 얘기잖아. 0에 가까운 수를. 그럼 얘도 일단 수렴할 것 같잖아 느낌상. 한번 해보죠. 얘도 합을 구할 때는 리미트 SN으로 계속 더해 나갈 수는 없으니까 SN 구한다고 극한 취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리미트 SN 할 때 얘에서 SN 구할 때 뭘 해야 돼? 유리화를 먼저 해야겠죠? 유리화 시키면은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곱하면은 분모 1이고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인데 내가 항상 작은 걸 앞에 쓰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보다는 얘는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바로 옆에 게 지워지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SN 할게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그래야 바로 옆에 게 지워지거든. 그러면은 n항까지 합이니까 n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얘의 극한을 구하자. 그럼 어때요? 지워지고 남는 거의 극한을 구할 건데 극한이 지금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무한대로 갈 때 너의 극한 무한대잖아. 얘의 극한이 지금 양의 무한대야. 어떻게 되고 있어? 발산하고 있어. 합이 어떻게 된다고? 합이 없어. 일반항의 극한이 0인데도 합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 계속 더해 나갔을 때 아주 작은 수를 더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과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사이의 관계. 급수와 일반항 an의 극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 an이 수렴하면 수렴한다는 얘기는 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급수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합이 존재하려면 일반의 극한은 0 돼야 돼.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합이 존재하려면 일반의 극한이 0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이 명제는 참인데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 이 명제는 참인데 증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일단 SN이라는 걸 정의해야 할게요. SN은 보통 우리가 N항까지 합인데 문제에서 N항까지 합이라고 말을 안 하면 N항까지 합이 아니야. 그냥 일반항 SN이야. 알겠어? 그래서 SN을 일단 정의를 해줘야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더하기 AN, SN을 이거라고 하고 이거 얘의 극한 어떻게 구하죠? 얘의 합 어떻게 구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제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s라고 하자. s이면 한번 생각해보자. sn의 극한이 s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의 극한은 뭐죠? sn의 극한이 s면은 sn-의 극한도 s라고 했죠. 이렇게. 근데 우리 결론을 뭐 내고 싶어요? 지금 급수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이거 내고 싶죠. 그래서 바로 갑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구하고 싶어. 근데 an을 sn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 이렇게. 그러면 얘의 극한은 리미트 sn 빼기 리미트 sn- 하면 되죠. 근데 sn이나 sn-나 다 극한이 뭐예요? s죠? 다 극한이 s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s-s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된 거죠.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은 반드시 참인 게 뭐죠? 대우죠, 대우. 그럼 이 명제의 대우가 뭐냐? 대우.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다 갖다 쓰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에다 갖다 쓰면 되죠.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이런 거죠. 0이 아니라는 거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도 하고 그냥 발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야.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어떻게 된다? an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는 얘기는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반드시 참이니까 증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은 어때요? 역. 이 명제의 역. 역은 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면 가정결론 바꾸기만 하면 되죠. 0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 합이 존재해. 이건데 얘는 성립하지 않았죠. 아까 발레가 있었잖아. 아까 일반항의 극한이 0인데 합 존재하지 않는 거 있었잖아. 아까 그거 갖다 써도 되는데 얘는 조금 자주 나오는 발레로 따로 들도록 할게요. 자주 나오는 거. 아닌 이유. an을 n분의 1 이렇게 잡아줄게요. an을 n분의 1로 잡아주면은 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은 리미트 an 먼저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0 되는 거 맞죠? an의 극한 0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해볼 게 뭐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너가 수렴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여러분들 n분의 1 줬을 때 Sn 구할 수 있어요? n분의 1 주면 Sn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구한 적은 없어. 이런 건 리미트 Sn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런 거는 리미트 Sn으로 급수합을 구할 수 없는 거는 나열을 해서 해결하는 거야. 나열을 해서. 알겠죠? 그럼 나열을 한다라는 거는 1 대입하면 1이고 2분의 1, 3분의 1 좀 더 써볼게요.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까지만 써볼게.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면 수렴하냐 뭐 이런 얘기야. 그럼 나중에는 야 억분의 1, 100억분의 1, 1000억분의 1 이렇게 넣으면 진짜 작은 수거든. 그래도 얘는 커지나 봐. 내가 발레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이라는 건 그냥 쓰고요. 2분의 1도 그냥 쓸게요. 3분의 1, 4분의 1을 이렇게 바꿀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바꿀게요.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는 다 8분의 1로 바꿔. 8분의 1 4개로. 8분의 1, 8분의 1.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다 16분의 1로 바꿔. 그래서 여기 더하기 16분의 1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 비교하면 누가 크니? 위가 커, 아래가 커? 위에가 더 크죠? 위에가 더 커요. 근데 우리 아래 거의 극한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래 거는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4개 더하면 2분의 1이죠. 16분의 1이 몇 개예요? 8개. 16분의 1 8개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32분의 1 8개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결국에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는 거야, 지금.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면은 얘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 맞아요? 2분의 1이라는 수가 계속 더해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질 거잖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었죠.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작은데 작은 게 발산이야, 발산.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건 당연히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전체는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이런 얘기죠. 일반항의 극한은 0인데 급수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좀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이 보통 차이가 2차 이상 차이 나야 합 존재해요. 2차 이상 차이. 그러니까 n분의 1은 합이 존재하지 않는데 n제곱분의 1은 합이 존재해. 2차 이상 차이가 나야 돼. 그럼 n제곱분의 1 한번 해볼까? 2차 이상 차이 나는 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얘도 일반항의 극한은 0 되는 거 맞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차수 하나 차이인데 2차 이상 차이 나면 합이 존재해. 확인해 보자. 는 1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한번 해봤어. 그럼 이제 얘를 좀 바꿔 쓸 건데 앞에 건 그냥 1이라고 쓰고요. 2의 제곱분의 1을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3의 제곱분의 1을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썼어. 4의 제곱분의 1은 3 곱하기 4분의 1. 5의 제곱분의 1은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했어. 위에 게 커요? 아래 게 커요? 4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뭐 이런 얘기야. 2분의 1이 크죠? 9분의 1이 커? 6분의 1이 커? 6분의 1이 크잖아. 그럼 아래 게 크죠? 그럼 아래 게 크다는 얘기는 네, 아래 게 커요. 그럼 아래 거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아래 거 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리미트 SN 하면 되잖아, 리미트 SN. 이게 급수의 합이니까 리미트 SN 하면 되죠. 근데 이거하고 나머지하고 규칙이 다르거든요? 맞죠? 앞에는 그냥 1이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1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 더하기 리미트 SN으로 하려고 급수의 합을 구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n항까지 합 어떻게 구해? 이게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n항까지 합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가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의 극한 얼마? 지워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극한 0이죠. 얘는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의 합을 구하는 건데 얘는 얘보다 작아. 근데 얘가 지금 뭐야? 2잖아, 2. 얘가 2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모르지만 2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알겠어? 2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급수의 수렴 판단. 급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리미트 SN을 하는 게 아니야. 먼저 뭘 해야 돼? 리미트 AN을 먼저 해야 되죠. 리미트 AN을 먼저 해가지고 얘의 극한이 0일 때만 확인하는 거죠. 일반항의 극한이 0일 때 우리가 뭘 하는 거야? 그때 리미트 SN을 하는 거야. 얘를 조사를 하는 거고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이 발산한다. 이런 얘기죠. 급수의 성질 가죠. 급수의 성질. AN의 합을 S라고 하고 BN의 합을 T라고 했을 때 S라고 하고 T라고 했을 때 이제 시그마잖아요. 시그마는 우리 수원에서 시그마의 성질 뭐였어요? 실수배 더하기 빼기는 가능했었는데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됐었죠. 얘는 무한대항까지 합이지만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아요. 실수배와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다. 이건 똑같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KAN 이렇게 되면요. K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K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합이 S니까 KS 이게 가능하고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1A1, 2A2, 3A3 이렇게 되니까 KA1, KA2, KA3 이렇게 되면 K 묶어내고 A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 네, 두 번째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눌 수 있다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그래서 합을 구할 때 S 더하기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플러스가 가능하고요. 빼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자, 얘하고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수배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얘를 만드는 건데 얘하고 얘를 가지고 뭐 AN 구하고 BN 구한 다음에 얘를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예제는 내가 한 번에 값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2AN 플러스 2BN이죠.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3AN 마이너스 BN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2배 한 거에서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이 얼마? 9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AN의 극한만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할까? AN의 합을 구해봐 이걸 물어봤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bn을 소거하면 되죠. 앞에 거에다 곱하기 3을 하고 빼면은 뭘 구하게 되는 거야? 3an에서 an 빼니까 2an 구하는 거죠. 맞니? 그러면 3bn에서 그냥 더하는 거죠. 쏘리. 자, 여기다 3배하면 3an이고 얘랑 더해야 되니까 4an이네. 4an. 맞죠? 그리고 3bn 마이너스 3bn 없어지고 3 곱하면 15, 얘 더하면 1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얼마예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합은 2분의 7.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an, bn 따로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해보자. 등비급수라는 거는 일반항 an이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야. 네. 일반항 an이 a 아래 n-1제곱 이렇게 됐을 때 무한대항까지 합을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쓸게요. a 아래 n-1제곱. 그럼 얘는 나열을 하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 계속 더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아. 어차피 급수잖아요.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구할 건데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n항까지 합 sn은 어떻게 되나요? sn의 이제 공식이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a 1-r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린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비가 1일 때도 생각해야 돼요. 공비가 1이면 첫째 항도 a,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n항도 a죠. a를 n번 더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뭐야? na 이렇게 되는 거죠. 대박죠. 그 다음에 r이 1이 아닐 때는 보통은 1보다 크면은 r-1 이렇게 하고요. 1보다 작으면 1-r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1-r로 할게요. 공식을 유도하기 좋아서 1-r분의 첫째 항 a의 1-r의 n제곱 요게 sn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sn을 할 건데 r에 따라서 얘를 사용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할 때 공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잖아 지금. 리미트 sn 하면은 이게 공비에 따라 달라지죠? 1보다 클 때는 무한대고 0에서 1 사이에는 뭐 0이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얘 합을 구할 때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길 봐야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우리 무조건 리미트 sn을 하는 거야? 그 전 단계에 뭘 하는 거야? 합을 그냥 구해요? 일반항의 극한을 먼저 해본다고 했잖아. 일반항의 극한.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어떻게 돼요? an이 얘야. r이 1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극한 0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야, 발산이었잖아. 1보다 크면은 a가 양수일 때 양의 무한대 발산이고 마일보다 작을 땐 진동 발산이었잖아. 그럼 발산하면은 합이 있어요, 없어요? 발산은 합이 없어. 합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이 없다.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을 때는 합이 없어.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r이 1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얼마죠? 공비가 1이라는 건 첫째 항도 a,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극한값도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의 극한이 a로 존재하는데 a라는 거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럼 a가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야? 0으로 수렴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뭐예요?
AN의 극한이 0이 되죠? 마이너스 1 사이는 극한값 0이었잖아. 1일 때는 A고 나머지는 다 발산이고, 그쵸? 그럼 0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해보는 거야? 0이 됐으니까 리미트 SN을 이제 해보는 거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얘잖아. 1이 아닐 때니까 얘죠. 얘를 쓸게.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게 극한 어때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만 보는 거죠. 여기만 N 있으니까. R이 마일에서 1 사이면은 너의 극한이 0이잖아. 그럼 나머지 쓰면 되죠. 그대로 1-R분의 A 이렇게 쓰면 된다고.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수렴한 거죠? 수렴. 합은 1-R분의 A 공식으로 나온 거죠. 첫 장하고 공비를 알면 R이 -1에서 1 사이일 때 등비수열의 합이 1-R분의 A로 정해져 있다고요. 리미트 SN을 하는 게 아니라 공비하고 첫 장 찾아서 공식에 집어넣는다고요. 알겠죠? 1-R분의 첫 장. 마지막 네 번째.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R이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발산. 진동 발산이죠? 발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합이 존재할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는 거는 공비가 뭐가 되면 합이 존재하냐 이런 얘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너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수렴 조건 뭐죠? 언제 수렴해요? 지금 보니까. 얘만 수렴하죠, 지금.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하죠. 수렴하는데 어디 수렴하는지도 다 알아요. 어디 수렴해요? 합이 뭐야? 1-R분의 첫 장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렴하기도 하지만 합도 정해져 있다고. 뭐 별거 아니죠. 그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옆에다 같이 써보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였어요? 요 아래다 써요. 여기 아래다 여러분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 너가 수렴하려면 조건이 뭐였어? 공비가 어떻게 될 때?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했죠? 마일에서 1 사이는 0 수렴하고 1일 때는 A 수렴하고 이렇게 했었잖아. 급수의 수렴 조건하고 수열의 수렴 조건이 약간 다르다. 알겠죠? 급수는 1일 때는 안 돼. 왜? 계속 더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1일 때 A로 수렴해. 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자,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일단은 등비 급수 맞아요? 언제 등비 급수죠? 등비 수열의 합이면 등비 급수죠. 근데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니까 등비 급수 맞네. 그럼 등비 급수의 합이 존재할 때는 공비가 마일에서 1 사이일 때니까 일단 공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2분의 1인 거 알았어. 지금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럼 수렴해요? 예전에 수렴하니? 편집할 테니까 다시 해. 수렴하니? 네, 편집하고 다시 할게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하죠. 마일에서 1 사이니까. 수렴하면 합이 뭐라 그랬어? 1-R분의 첫 장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첫 장이 뭐야? 1이야. 그럼 얘는 합이 그냥 존재하는 거지. 얼마? 1-R분의 첫 장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맞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2죠, 2.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 원래는 리미트 SN을 하는 거죠. 리미트 SN으로 한번 해볼게. 처음이죠,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건 N항까지 합이니까 N항까지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얘의 극한을 구하는 거지. 그럼 2분의 1로 갈 때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너의 극한이 뭐야? 너의 극한이 0이거든. 그럼 남는 게 얘분의 1 똑같죠 지금. 그래서 얘의 극한은 2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무조건 1-r분의 첫째 항 이걸로 할 거야. 알겠죠? 얘는 어때요? 얘는 공비 얼마야? R. 2분의 3에 4분의 1 때 2분의 3 곱하고 얘도 2분의 3 곱한 거죠. 공비가 2분의 3이야. 그럼 더 이상 뭘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공비가 2분의 3이라는 건 계속 커진다라는 얘기잖아, 항들이. 그래서 얘는 발산 또는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교대급수 배워볼게요. 교대급수. 교대급수라는 건 뭐냐면 이 교대가 항의 부호가 교대가 되는 거야.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를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점점점. 이런 게 교대급수야. 그럼 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에서 SN 구하는 거 어때요? SN 구하는 거 어렵죠? 일단 SN을 구하려면 우리가 AN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AN조차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AN이 뭐예요? 하나의 항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홀수항의 일반항하고 짝수항의 일반항이 지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앞에 부분은 n분의 1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빼기니까 얘보다 1 큰 거죠. 분모가. 요렇게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앞에 2개. n 대신에 2 대입하면은 그 다음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일반항이 표현되면은 SN이 n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항이 몇 개죠? 2n개죠, 2n개. 그럼 n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너의 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알파로 존재하잖아요. 얘가 알파로 존재하면은 뭐가 성립하냐면 sn의 극한이 존재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의 극한도 존재하죠. sn의 극한하고 sen의 극한은 어떻다 그랬어?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sen의 극한하고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의 극한 얘도 똑같죠. 얘가 알파란 말이야. 그래서 급수의 합이 존재하면은 2n항까지 합의 극한하고 2n-1항까지 합의 극한이 서로 같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급수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짝수 번째 항까지 부분합하고 홀수 번째 항까지 부분합의 극한이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원래 SN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짝수 항까지 부분합의 극한이나 홀수 항까지 부분합의 극한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고 짝수항하고 홀수항하고 지금 일반항이 다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교대급수는 문제를 풀 때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2n항까지 극한하고 2n-1항까지 극한을 합을 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2n개야, 항의 개수가. 여기까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2n-1개야. 그럼 리미트 S2n을 먼저 해볼게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짝수 번째 항까지 부분합이라 그래요. 해봤죠. 짝수 번째 항까지 부분합. 이거를 SEN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SEN을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의 극한을 구하자 이런 얘기죠. 그럼 써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은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건데 더하면 어때요 지금?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얘하고 얘 지워주고 얘 남는 거죠. 남는 거 쓰면 어때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죠. 얘 극한 얼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이고 극한은 1 이렇게 되죠. 짝수항까지 부분합의 극한은 1이야. 근데 홀수항까지 부분합의 극한이 서로 서로 같으면 합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두 번째 홀수 번째 항까지 부분합. 이건 처음이니까 이런 말 써봤어요. 이거를 SEN-1인데 무조건 SEN-1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SEN 플러스 1 이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걸로 할 겁니다. 하나 더 쓰기 싫잖아요. 보통 딱 하면은 EN계, EN만의 실계이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1은 자 어디까지 쓰면 돼요? SEN-은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 지워졌어. 뭐만 남았어? 1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뭐 되는 거야? 여기가 1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은 극한값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SEN의 극한하고 SEN-의 극한이 1일 때 얘가 합이 존재하고 그걸 우리가 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의 극한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1의 극한이 존재하고 서로 같을 때 어떻게 된다고?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이거이면 수렴이다. 합은 S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의 극한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의 극한이 다르면 발산한다. 발산하면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문제 해보죠. 수렴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발산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 얘가 수렴하는 거니까 발산하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렴하는 거 어차피 문제 또 풀 거니까 발산하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덥지? 나도 더워.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일반항 줬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항은 안 줘요. 그냥 이렇게 준다고.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항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교대급수야. 일반항 AN이 하나로 나오지 않아. 그러면 짝수 번째 항, 홀수 번째 항, 일반항을 따로따로 줘야 돼요. 그럼 홀수 번째 항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1분의, 2분의, 3분의니까 n분의죠. n분의. n분의고 분자는 2, 3, 4니까 하나 더 크네요.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빼기. 이제 얘랑 비교하면 되죠. 얘가 n이면 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1이면 n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된다고. 그럼 리미트 SN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2n개고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2n-1개인데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극한치하고 여기까지 더 극한치한 게 서로 같은지 확인해 본다고요. 별거 아니야. 일반항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 다 더하고 극한치하고 여기까지 더하고 극한치하는 거야. 더할 때 중간 부분 다 지워지지 당연히.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부터 할게요. SEN은 지울 거 지어보자.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얘까지 지우죠? 그럼 남는 게 뭐야?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극한 얼마죠? n이 무한대로 가고 1차분의 1차죠. 얘 극한 1이잖아. 2 빼기 1이니까 얼마? 1. 2n까지 극한은 1이야. 그럼 2n 마이너스 1항까지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s 2n 마이너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니까 뒤에는 남는 거 없죠? 짝에 맞게 뒤어줬으면 이거 홀수계면 제일 뒤에는 없으면 앞에 하나만 남을 거 아니야. 제일 앞에 남는 게 뭐야? 2야. 이렇게. 그럼 얘 극한 얼마? 2. 다르죠? 발산.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고 있으면 일단 AN 자체가 안 보여. SN을 구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이제 교대급수라는 거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교대급수는 홀수항하고 짝수항 일반항 따로따로 구해서 여기까지 합극한, 여기까지 합극한 확인해 보는 거. 알겠죠? 네, 내용은 전체 여기까지입니다.